36개의 기술로 GTF 누구보다 빠른 목표 달성을 약속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영단기 대표 강사 제이득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뒤에 보이는 GTF 기출문제 이 교재를 가지고 전체적인 GTF의 3가지 영역, 문법, 청취, 그리고 독해에 해당하는 기본부터 실전 감각까지 쭉 저와 함께 익혀주실 건데요. 아무래도 GTF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점수가 정확하게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점수대에 따라서 이건 반드시 푸셔야 합니다. 이건 보지도 마세요 하고 제가 완벽하게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은요. 저의 강의 구성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이드쌤과 확실하고 빠르게 수업을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부탁의 말씀으로 끝맺음을 할 거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수업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왜 GTF를 하는 건지 몇 점을 받아야 하는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GTF가 아무래도 공무원을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들 여러분께서 선호하실 건데요. 몇 가지 시험을 좀 비교해 보았을 때 GTF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바로 3가지 영역에 평균 점수를 낸다는 거죠. 즉, 문법, 청취, 독해가 있는데 내가 잘하는 거, 문제에 해당하는 걸 다 맞추고 나머지는 그냥 기둥 세우고 와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파트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GTF 점수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나 몇 점 필요한지 알고 계시면 먼저 공부해야 하는 학습의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문법만 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그냥 어느 거 할까요? 이렇게 하셔도 크게 상관없이 점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나머지를 다 틀리고 오실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처음엔 문법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문법만 잡으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외에 점수가 올라갈수록 영역이 추가가 되겠죠. 먼저 48점은요. 문법을 완벽하게 끝내면 그 다음은 청취가 아니라 독해를 잡아내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65점, 75점 이상은요. 청취도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셔야죠. 자, GTF를 해온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야, 청취 엄청 어려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정합니다. 자, 문법보다 청취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취를 제가 설마 여러분에게 다 맞으세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문법 몇 개 맞아야 되고 독해 몇 개 맞아야 되고 청취 몇 개 맞아야 되고 어떤 문제 맞추고 어떤 문제 안 해도 되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 완벽한 분석을 통해서 이 점수가 원하는 영역만 문제 푸시면 됩니다. 다 맞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청취도 조금 신경 써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만들자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표를 잠깐 살펴볼까요? 위쪽으로 여러분의 목표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각각 문법 26개, 독해 28개, 청취 26개, 총 문제 문항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 점수에 따라서 각각 몇 개 정도 맞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65점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65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총점 195점. 그러니까 모두 3개의 영역을 합했을 때 195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뭐 먼저 해야 한다고요? 어떤 영역? 문법 먼저 해달라 그랬죠? 그러면 문법 24개를 맞춘다. 맞춰야 합니다. 맞출 수 있고요.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럼 24개를 맞으면은 우리는 문법이 90점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195점에서 90점을 빼면 몇 개 남아? 105개가 남아. 그럼 105점은 어디서 갖고 와야 돼? 독해와 청취에서 갖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들 요렇게 가지고 오셔야 하겠다. 그러니 32점은 28개 이상, 18개 이상.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24개, 26개까지 문법 먼저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 각각 맞게 독해와 청취에서 추가 점수를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러니 우리의 영역별 문제 학습 순서는 어떻게 된가고요? 문법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 독해 한 다음에 그 다음 청취하셔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문법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릴게요. 자, 문법 영역에도 정복 순서가 있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따라서 아래쪽에 잠깐 보시죠. 제가 목표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GTALF라고 하는 문법이 너무 쉬워요.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예요. 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까지 정해져 있냐면 출제 유형별로 몇 개의 문제가 나오는지까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자, 보실게요. 자, 여기에 여러분 책에도 이런 표가 있는데요. 제가 제 기술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36개의 기술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36개의 기술로 GTALF 목표 달성합니다. 라고 인사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보시면 자, 가정법 6개부터 시작해서 연결어 2개 요렇게가 여러분 풀어주시는 26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술 1번부터 36번까지 정리해서 함께 익히실 거예요. 자, 기술 36개? 결코 많지 않죠. 구구당에 4단까지만 외워도 36개 아닙니까?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거라서.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나누어 드려요. 32점을 원하시면 이 위쪽만 잡으셔도 돼요. 이 밑에 거 크게 상관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32점보다 훨씬 더 나올걸요? 저 32점만 받고 싶은데 그런데도 더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밑에까지 제가 다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자, 가정법에서부터 관계사까지 해석 1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와 연결어 부분에서 해석이 조금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니 여태까지 하셨던 여러분의 영어의 실력 때문에 나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반드시 이 점수 나오게 해드릴 거예요. 저의 36개의 기술만 함께 해주신다면.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문법 정복의 순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회부터 6회까지 우리 책은 들어가 있는데요. 이 1회에 있는 문법 한 영역을 크게 2개로 나누어서 2강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르게 끝내야 되니까. 맨 처음 테스트 1에서는요. 제가 문법 전반에 해당하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혹시 노베이스이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노베이스가 아니더라도 GTALF의 문제의 패턴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36개의 기술을 어떻게 하면 적용하는 건지 연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나올 건데요. 먼저 GTALF의 문제를 보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선택지가 모두 동사로 되어 있구나. 인정? 자, 혹시 쌤, 저는 이게 동사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법만 묶어놓은 강좌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문법 강좌 먼저 들어주시면 훨씬 더 빠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쌤, 저 이거 동사인지 알아요. 이 정도는 뭐 알겠습니다. 하시면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요게 동사인지 알겠어요? 그럼 GTALF에서는 이 문제가 가정법, 슈드 생략, 시제 셋 중에 하나예요. 가정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정법인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if가 없어서 가정법이 아니다 라고 됐어요. 슈드 생략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정도를 외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암기표를 드릴 건데 슈드에 해당하는 근데 그 암기표에 들어간 단어도 여기엔 없거든요. 앞으로 배우실 거라. 자, 그럼 이제 시제인지 알겠구나 이렇게 하시고 시제 문제야 가는 거예요. 시제 문제지 않은 순간 C와 데이빗은 갖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영어의 12가지 시제 중에 GTALF의 6가지 시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차차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2개가 지워진다는 걸 알게 되실 것이고 둘 중에 하나에서 답을 골라주세요 이럴 건데 하나는 완료가 들어갔죠. had been. 완료. 얘는 단순이거든요. 자, 완료가 들어가려면 문제 안에 for나 since가 있으면 되고요. 없으면 이걸로 고르십니다. 그래서 답이 뭘까요? 그죠? 빈칸 뒤쪽을 봤더니 뒤에 for 45 minutes 들어갔으니까 완료 쓰는 거구나. 답은 너 이렇게 해주세요. 해석해요? 1도 안 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끝맺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들을 36개 알려드릴 거고 먼저 문제를 먼저 풀고 오세요. 첫 번째 1회에 해당하는 26개의 문법 문제 반드시 먼저 풀고 오셔야 합니다. 문제지에
다 표시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먼저 여러분이 풀고 오시면 1, 2강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보실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느껴주셔야 6회까지 저를 쭉 따라오시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완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 2강에 들어가 있는 1회에 26문제 풀고 오시고 제 강좌 듣고 다시 한번 푸십니다. 1, 2강에서 제가 36개의 기술 활용법을 말씀드릴 거고 그 기술을 적용하셔서 한 번 더 풀고 와달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GTF를 하게 되시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은 나의 영어를,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나의 영어를 재부팅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뭐 토익을 공부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영어 시험을 했다거나 수능을 했다거나 내가 알고 있는 영어의 지식들이 이 GTF에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그런 애들을 완벽하게 GTF 채널에 딱 맞춰주시고 그대로 그 문제가 원하는 대로 풀어오시면 확실하게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GTF가 원하는 여러 모든 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GTF만 여러분과 함께 해드릴 거고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몇 점을 받을 건지 몇 개 맞아야 하는지 꼭 그대로 목표 세우셔서 따라오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죠? 혹시 실전 문제풀이가 제가 앞에서 기본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실전 감각을 익혀드릴 건데 혹시 이 실전 문제풀이의 설명이 본인에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문법만 모아놓은 강좌 있다 그랬죠. 그래서 GTF 문법 유형별 기출문제 이 강좌 추가로 꼭 들어주신다면 완벽하게 노베이스, 노배도 따라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GTF 정복할 준비. 자, 그럼 저는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